자, 이제 우리 공무원 목표는 한 몇 개월을 준비하면 좋냐면 4개월에서 6개월 목표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는 충분하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게 출제 유형이잖아요. 이제 출제 유형을 보면 어떤 분들이 이게 시험 한 번 본 거에 따라서 막 일희일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문법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이번 하반기에서는 문법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분이 많이 나왔다가 조금 적게 나왔다 그런 게 있는데 이건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어요. 문법은 행정직보다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하고 얘는 완전 다 맞춰야 돼요. 그럼 먼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기가 이제 2015년, 2015, 16, 17 수능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오래되신 분들이군요. 네, 오래되셨는데 2014년도 이전에는요. 학교에서 문법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장문에서 두 문제 정도인가 보기의 조건을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문법을 잘 모를 거예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 부분이 약간 부담될 수는 있는데 우리 다행히 소방지급 문제가 예외편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문법이라는 게 수업을 들으면 알아요. 근데 풀면 틀려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개념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개념 정확히 잡고 실전 적용 문제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문법은 자신감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다 맞고 들어가야 될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한자가 되는데 보면 어휘 한자 아까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열어봤더니 버려요라고 하는데 이건 판단을 하셔야 돼요. 판단 전략을 좀 이따 세우겠고 그거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릴 걸 좀 버리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따 한번 전략 세울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문학을 얘기하는데 비문학을 요때 많이 나왔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비문학의 문제가 지금 최근 조금 지문의 내용이 약간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어진 게 아니라 약간 길어졌어요. 그리고 지문의 내용이 약간 부담된 내용을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비문학은 우리 한번 검사 한번 해볼까요? 고등학교 수능 볼 때 자기 수능 점수에서 3등급 이상인 사람은 이렇게 한번 눈을 감았다 뜨시고 3등급 이하였던 4등급 이하였던 분들은 눈을 부라리시면 돼요. 네, 거짓말하면 떨어져요. 네, 한번 점수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3등급 이상 1, 2, 3등급이었다. 눈을 깜빡이시고 그 이하는 눈 부라리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뭐냐면 3등급 이상인 분들은 이건 여기서부터는 좀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능력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방법 갖고 훈련을 하면요 금방 될 거예요. 그 대신 속도를 좀 빨리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속도를 좀 요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그 정도 연습을 하면 아마 금방 될 거고 3등급 이하였던 분들은 조금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래도 분명한 건 된다라는 거. 왜? 내용이 길지 않고 문제 유형이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문학은 좀 훈련이 필요할 부분이라 제가 훈련하는 방법과 훈련을 정말 잘 시킬게요. 그래서 잘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면 되고 안 되시는 분은 계속 수정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온라인 학생들도 이제 어떻게 수정하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인데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은 이론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론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적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론을 학습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적용을 좀 많이 시키면서 이론이 좀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패턴이 있는데 이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감상 능력과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건데 능력이 있는 분들은 사실 뭐 금방 돼요. 근데 없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 차이지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 국어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전략을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문법과 규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문법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문법을 진행하는데 일단 개념학습부터 먼저 할 거예요. 개념학습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강의가 끝나고 나면 확인학습 5단계를 해요. 5단계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 학생들은 제가 한 명 한 명씩 다 눈빛과 입모양을 보면서 되신 분들에게는 휴식을, 안 되시는 분에게는 따뜻한 커피를 사주면서 학습을,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결국 되게 만들 건데, 예를 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건 잘 안 보일 건데 그냥 안 보셔도 돼요. 형태만 보시면 되는데 1단계는 OX 확인을 할 거고요. 2단계는 주관식 확인 학습을 할 거고 3단계는 기출. 근데 기출에서 여기서 제가 다루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는 소방직을 준비하긴 하지만 사실 일반 행정직이나 7급까지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왜? 어렵게 공부했다 쉽게 하잖아요. 그냥 보여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꼭 뭐 소방직에 관련된 문제만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법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 한 다음에 새로운 유형 패턴, 근데 소방직은 새로운 유형 패턴은 없지만 기존에 나왔던 패턴들 한번 좀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도 문제를 풀면서 여기에서 하나라도 통과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 챕터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본다. 오늘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라도 틀리면 에이, 딱 하나인데요. 아니에요. 하나 틀리면 구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 원칙을 세우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학습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우리는 한 번씩 금요일 날 좀 테스트를 한번 해요. 만약에 테스트에서 틀렸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 개념을 한번 더 보세요. 그리고 2주 지난 뒤에 또 테스트해요. 그 부분이 틀렸다. 그럼 다시 개념 보세요. 그래서 이제 1회 독을 딱 끝내고 나면 문법이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들 거예요. 한 2달 동안. 그러면 그 이후 저는 기출문제를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기출문제 풀면서도 개념을 정리할 건데, 거기서 만약에 그때 기출문제의 챕터에 맞춰서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형태를 하고, 거기서도 마찬가지 문제를 또 틀렸다? 그럼 또 다시 개념을 보세요. 그 개념을 몇 회 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틀리면 와서 개념을 명확하게 잡는 형태의 학습을 하면 문법은 안 틀려요. 적어도 3, 4개월 안에 문법만큼은 제일 빨리 풀고 싶은 그런 영역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면 그 어휘 한자인데, 아까 물어봤어요. 어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휘는 버려요? 어휘는 버리면 안 돼요. 어휘는 할 걸 안 할 걸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외워야 될 대목은 교재에 좀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외워라 라고 얘기하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좀 과감히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휘에서 우리가 지금 관용적인 표현이 나오잖아요. 계속 속담하고 관용적 표현 이런 거 나오는 거니까 그 어휘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자인데요. 한자는 날려요. 네. 그 대신 한자 성어만 하면 돼요. 한자 성어는 제가 계속 좀 점검을 할까 합니다. 왜냐면 나오면 걔는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한자 성어는 하루에 뭐 10개씩 계속 반복적으로 챕터 돌리면 뭐 그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자 성어 정도. 한자 다른 건 안 하더라도. 그럼 여기에서 좀 시간을 많이 효율적으로. 근데 일반 행정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가는 거고, 우린 대신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한자 성어를 보면 우리 저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한자는 알 필요 없고 이거랑 요것만 외우면 돼요. 네. 일반 행정직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뜻을 외우고 도금을 해야 되고 이 어휘까지 공부하면서 한자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얘와 얘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니까 부담은 좀 덜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역별 학습 전략 두 번째 이제 비문학인데, 비문학의 지문의 내용이 길어지는데, 길어진다라는 게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길어지는 거예요. 조금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독해 연습하면 돼요. 그리고 이 독해 유형이 너무 많은 스타일이 나오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목 찾기, 주제, 중심 내용, 뭐 일치, 불일치, 전개 방식도 아주 단편적인 거, 뭐 그런 이어질 내용, 추론 문제가 좀 요번에 하나 나오긴 했는데, 뭐 대체적으로 내용이 중심 내용 파악하는 정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파트는 아니다. 근데 훈련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훈련하는 걸 좀 잘 따라오셔야 되겠고, 요거는 여러분 반응을 좀 볼 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하지 않아도 바로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네, 많이 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학을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문학을 너무 많이 안 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문학을 너무 그때 하고는 아니 중고등학교 때 안 한 게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이론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제가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할게요. 문학 아주 재밌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수업 시간 편안하게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할 건 암기하고 감상력을 몸에 입혀야 될 건 입힐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문제 패턴을 접근할 것은 접근할 것 하면서 그 패턴에 맞게끔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학도 사실은 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따라오는 사람은 좀 빨리, 아닌 사람은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는 그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온라인 수강생만이라고 했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일단은 효과적인 학습이 기획된 강좌이기 때문에 좀 뺄 건 뺐어요. 소방직에 맞게끔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단축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이 확인 5단계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뭐가 문제인가를 매일 알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강좌에 맞는 어떤 다양한 자료와 맞는 문제 유형을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공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예공님은 그 여러분들이에요. 그 여러분한테 여러분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공님이라는 호칭을 할 건데 좀 우리 또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좀 오글거리고 그런 거는 있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예공님이에요. 말은 말대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무원님이라고 생각하고 위한 저의 팁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목표를 가지려면 이건 좀 명확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기간과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라. 근데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물어봤더니 이건 명확하게 정했더라고요. 절대 그 점수, 기간 바뀌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승부를 놔야 돼요. 그러니까 살 뺄 때 우리 한번 빼볼까? 그러면 살 안 빠지잖아요. 정해는 한 달 동안에 난 이만큼 뺄 거야. 그러면 그 비슷하게 뺀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기간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요.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마음과 행동은 다르거든요. 실행을 하지 않는 생각은 쓰레기예요. 네. 대부분 수험생들, 대부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마음은 가져요. 근데 실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간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연애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아니에요? 그 연애를 할 때 생각나면 그 사람만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요? 물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요 이거 하실 동안만큼은 딱 그것만 생각하고 사세요. 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해놓은 피자 조각을 향해 뛰고 있을까요? 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걔만 생각해. 그 김병만 그분이 그랬다며. 뭐냐면 자기는 대학을 6번 떨어지고 개그맨 8번 떨어졌는데 자기는 개그맨 무대라도 짓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계속 공략했대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가졌고 결국 제가 살아왔을 때도 보면 뭔가 가질 때는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이걸 계속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나중에 좀 여러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좀 훈련시키긴 그렇긴 하지만 제가 마인드 훈련도 좀 시킬까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선배로서 좀 시킬까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건 좀 말하고 싶은데 아름다운 건물을 보고요. 참 저기 건물 아름답다. 저기 사는 사람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와 되게 아름다운데? 나도 한번 살아봐. 이런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이번 시험에 합격할 것 같아요? 이때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여러분 아니에요. 시험 보는 사람들 어때? 교수에 물어보면 불안해요.
웃기잖아요. 왜 불안해?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럼 저는 다시 물어. 다 맞으면 어떻게 할 건데? 어? 수석 합격하면?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 생각해도 되는데 안 좋은 거 생각하니까 몸에서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려면 반드시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좋은 생각하고요. 그런 형태의 마음으로 준비하면 4개월, 6개월이면 국어는 원하는 점수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가이드가 되겠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